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매일 아침 5분 컷으로 제 인생을 바꿔준 저의 인생책 속 인생 구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저의 인생책 속 인생 구절은요, 브라운스톤 필명 우성님의 부의 인문학 속 내용입니다. 지난주 같은 저자의 다른 책인 부의 본능 속 내용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책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책이고요.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주었던 책 중 한 권입니다. 저자는 부자가 되려면 손실의 공포를 이겨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를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A는 최근에 자산이 30억에서 29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B는 자산이 3억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늘었고요. 누가 더 행복감을 느낄까요? 전통 경제학에 따르면 절대 자산 규모에서 A는 29억, B는 3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A가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B가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인간은 절대치보다 변화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A는 자산이 1억 마이너스가 된 것만 생각하고 B는 1천만 원 플러스 된 것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마이너스는 싫고 플러스는 좋다라는 거죠. C라는 사람은 최근에 자산이 1억에서 3억으로 늘었습니다. D는 자산이 20억에서 24억으로 늘었고요. 누가 더 행복감을 느낄까요? 전통 경제학에 따르면 C는 2억이 늘었고 D는 4억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이 늘어난 규모가 큰 D가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C가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C는 자산이 3배가 늘었거든요. 자산이 작은 만큼 이 민감도 체감이 훨씬 큰 거죠. 반면에 D는 4억이나 늘었지만 고작 자산의 20%가 늘었을 뿐인 겁니다.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3배나 늘어나는 것이 훨씬 감흥이 크다는 거예요. 20억이 있는 D도 3배, 그러니까 60억이 되면 감흥이 클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옵션 1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억을 주는 대신 뒷면이 나오면 2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옵션 2는 동전 던지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2천만 원을 주고요. 이 경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전통 경제학에서는 옵션 1의 기대값은 4천만 원이고 옵션 2의 기대값은 2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옵션 1을 선택해야 하죠. 그런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옵션 2를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손실 회피성이에요. 앞서 예를 들어드린 두 개의 케이스는 사람들이 전통 경제학에서 다루는 것처럼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설명이었고요. 마지막 예시는 그 비이성적인 결정 중에서도 바로 손실 회피성으로 인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잘 보여주는 예시였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 감정이 개입해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잃는 게 싫고 무서운 거죠. 저자는 이 손실 회피성 때문에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회피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실 공포감 때문에 적금과 예금만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멀리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본능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이 손실 회피성이 사람인 이상 당연히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잖아요. 투자를 할 때 이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이 본능을 따를 때 여러분은 이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본능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실 회피 본능을 이겨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굉장히 세게 뼈를 때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인간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그 중에서도 비합리적인 손실 회피성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투자를 두려워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저축하고 또 그 돈을 투자하는 데 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고 지루한 반복이 부자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안전한 저축에만 매달리고 있다. 저축에만 매달려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연예인의 경우다. 평범한 월급쟁이는 저축만으로 부자가 되기 어렵다. 나도 젊은 시절 워낙 가진 게 없었기에 투자에 두려움이 없었다. 다 잃어도 처음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지고 머리 회전 속도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복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사라진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용기를 내서 투자해야 한다. 부자 부모도 만나지 못하고 흙수저인데도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 흉내 내기에 빠져서 일찌감치 좋은 차에 맛집
술래 해외여행에 욜로족으로 살다간 늙은 뒤 후회하게 될 확률이 100%다. 나중에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가난을 탓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지 않을까?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용기 내고 부딪히고 노력해야 한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지막 저자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에 리스크가 없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밝은 대낮에 동네 편의점에 가는 길도 다 리스크가 있거든요.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 공사 현장, 소매치기, 강도, 사실 리스크를 생각하자면 끝이 없죠. 이렇게 우리는 리스크를 생각하면 끝도 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끝도 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